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컴퓨터입니다. 자, 커말 1급 함수가 앞전에 보일룩업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수업 때문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 뒷부분부터 이어서 오늘 보일룩업 매치, H룩업 매치, 그 다음에 인덱서 매치 맥스 함수와 배열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1급 함수를 마무리할까 해요. 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버일룩업 매치 함수는 꼭 우리가 시험에 한 문제가 등장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벌룩업이 됐든 H룩업이 됐든 하는 방법은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버일룩업의 버이는 버티클의 약자입니다. 버티클은 세로라는 거죠. 그래서 열을 참조하겠다. 세로가 열이기 때문에 열을 참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인터 점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포인터 점수는 판매 금액, 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표, 이 표를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벌룩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항상 벌룩업의 함수를 주어졌을 때는 왼쪽에 있는 요 열을 기준하셔가지고 여기가 버일룩업으로 검색되어야 될 값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행의 값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면 매치로서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원별 할인율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벌룩업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 봅시다. 자, 벌룩업 함수에 여러분 검색할 값이 여기 좌측에 있는 주어진 테이블의 좌측에 있는 열을 보시라고 했죠. 여기에 값이 수량입니다. 수량이 0에서부터 10% 미만일 때 정회원이면 0.20의 할인율이 있고요. 준회원이면 0.10의 할인율이 있고요. 비회원일 때는 0.03%의 할인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검색할 값이 구하고자 하는 요 테이블에 있는 참조 테이블하고 같은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되겠습니다. 수량을 기준으로 표의 범위는 테이블 어레이잖아요. 그죠? 요 테이블은 매치 함수를 쓰실 때는 필드명도 전부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볼륨만 따로 쓰실 때는 필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치랑 함께 쓸 때는 필드명과 그래서 전부 다 잡아준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여러 셀에 대응될 거기 때문에 F4 고정하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열의 번호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수량을 1열, 2열로 잡아놨으니까 정회원이 3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3열에 있는 값을 찾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열 하나의 값만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 값에 우리가 매치를 쓰게 되면 매치의 값에 의해서 열들이 동쪽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을 참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매치를 쓰고요. 매치의 검색값은 이 주어진 테이블에서 벌룩업일 때는 벌룩업 값은 여기 되고 매치의 값을 찾아야 될 게 위쪽에 있는 행의 값. 얘가 매치의 값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버일룩업이 아닌 H룩업이면 요 예를 가지고 여러분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매치의 값은 뭐가 돼요? 회원별 있죠. 그래서 회원별, 자, 회원별 등급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도 검색할 값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의 값을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색할 범은 이 검색할 범위의 매치의 영역은 필드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단순한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없고요. 여기가 회원별 뭐 적혀 있으면 이런 거 전혀 안 되고요. 공백이랑 이런 것도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만 정확하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검색할 범위가 이중열이나 이중행 안 됩니다. 담백한 하나의 행, 하나의 열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4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치 유형을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치 유형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치 유형은 무슨 뜻이냐면 1일 때는 여기 주어진 테이블에 여기에 참조해야 될 값이 기역, 니은, 디귿 또는 1, 2, 3, 4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처럼 지읒이 왔다가 지읒 아래가 들어왔으면 지금은 원래 내림tat을 하면 줄이 먼저 올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값이 바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각각의 값만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찾을 때는 정확한 일치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준의 원, 정의 원, 비의 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얘는 이름차순이 되겠죠. 티읕, 티읕, 피읕 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숫자로 하면 19, 8, 7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름차순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여기는 내림차순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의 값은 정확히 일치값이에요.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럼 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V1 룩업을 보니까 이 수량이 여기에 여러분 셀에 줄이 꺼져 있죠. 여기 1열과 여기 2열로 두 개가 지금 V1 룩업에 검색될 값으로 범위를 잡아놨죠. 그러면 할인율은 어디에 존재하죠? 1열, 2열, 3열에 존재하죠. 매치는 여기에 위에 있는 값을 찾았고요. V1룩업의 검색값은 수량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인율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수량이 2열로 이루어져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2가 돼야 되고요. 여기 수량이 1열로 이루어져 있으면 플러스 1을 하셔서 한 열 더 추가시켜서 이쪽 영역으로 들어온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수량의 열은 1열과 1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반드시 참고하셔서 플러스 2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볼루급에서 우리가 값을 체크하면 트루 펄스가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루가 지금 현재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수치의 범위가 있을 때는 트루가 되고요.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할 때는 0이 됩니다. 트루는 1이 되고 펄스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볼루급의 매치 함수를 써서 다른 함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트루 펄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략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함수는 정확했는데 몇 개의 값이 뭐 밸류 에러가 뜰 때는 0이나 트루 펄스를 가지고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하면 포인트 점수 잘 찾았죠, 여러분? 이렇게 썼을 때 지금은 정해원이고 수량이 55면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정해원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50에서 70 사이니까 55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면 0.5니까 이렇게 포인트 할인율이 찾아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 판매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주어진 소수점은 우리가 1급 실기에서 값들이 다 이렇게 형식들이 다 이렇게 뭐 표준적으로 기본 디폴트로 제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 제시상에서 얘가 핵인지 숫자인지 하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기본 디폴트로 나오는 값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여기에 뭐 해놨고 연결해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값을 보시고 자, 이제 V1 룩업의 여기 값과 매치에 사용되는 요 값과 그러면 플러스 2나 플러스 1이나 열의 값을 찾고자 하는 열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 명심해서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는 충분히 너무나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6점을 편하게 그죠?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볼룩업을 이렇게 참조했으니까
H룩업 매치로 한 번 더 복습 겸 해보도록 할게요. 자, H룩업은 여러분 또 보십시오. 테이블이 행 단위로 돼 있는 거죠. 여기 테이블은 열 단위로 돼 있고 볼룩업은요. 여기 H룩업을 썼을 때는 폴리스타트의 약자로서 H룩업이 되는 거죠. 이게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 단위로 돼 있고요. 여기 값이 H룩업의 검색값이 되고요. 여기에 값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룩업의 값을 한번 우리가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H룩업의 검색값은요. 행의 값을 먼저 봐야겠죠. 자, 여기가 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 300, 400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이 원본 테이블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인원이었잖아요. 그죠? 아, 인원이구나.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인원이죠. 테이블 어레이는 영역 다 쌉니다. 그리고 F에서 보정해 주시고요. 자, 매치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치의 값은 돌잔치인지 결혼식인지에 따라서 홀의 이름이 나와줄 거죠. 그래서 매치해 보니까 행사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 테이블에 매치 영역에는 다중행, 다중열 절대 안 되고요. 단일행과 단일열이 되고요. 요렇게 빈 공백이나 필드명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반드시 고정하시고요. 자, 여기도 기것과 기엇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잔치, 그 다음에 결혼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여러분 내림차순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여기 돌잔치 있고 결혼식 있는데 저희가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자인 경우들은 거의 정확한 일치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내림차순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또 참조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거. 여기 H룩업의 값이 이행을 잡고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홀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이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해볼게요. 그러면 돌잔치인데 인원이 230입니다. 그러면 돌잔치인데 인원이 230이니까 100에서 300 미만 사이니까 크리스탈 홀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돌잔치가 390이면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돌잔치니까 다이아몬드 홀이고요. 크리스탈은 여러분 또 크리스탈은 돌잔치에 120, 그 다음에 돌잔치에 350, 그 다음에 결혼식에 150이면 결혼식에 150이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돌잔치면서 450이면 루비. 아, 이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마이너스 1을 줬잖아요. 여기가 디귿하고 기엇이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기의 값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줘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별로 미겁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양하게 완벽하게 있잖아요. 돼 있는 요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잔치, 결혼식 여러분 여기에 H룩업의 값을 참조하는 것을 다 자세히 익혀셔가지고 V1룩업 값과 H룩업의 요소를 정확하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H룩업에 대한 매치와 그 다음 V1룩업에 대한 매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V1룩업 매치는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값들 C3을 검색하는 값을 여기 안에 또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여기에 뭐 레프트를 써서 물품 코드를 찾는다든지 또는 숫자를 뭐 라운드 다운 업을 써서 정수 두 자리 없애서 표시해 가지고 찾는다든지 해서 요 라인 안에도 레프트, 라이트, 미드 뭐 다양한 함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함수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지금 이 문제로 뭐를 한번 해볼 거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물품 코드가
지금 현재의 물품 코드가 있는데 지역이 여러분 지역이 이 문제는 지금 지역은 없네요. 여러분 인덱서에 매치가 들어가고 맥스가 들어가는 요 형태의 배열 함수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요 인덱스 매치 맥스의 배열 함수 있죠. 값을 가지고 찾아내는 함수가 나온다면 이 룰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한번 풀어보는 걸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여기 브이로그 안에 PMT 함수 아까 여기 앞에 보시면 C3 대신에 이 PMT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PMT 함수도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요. 배열 함수를 하면서 같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요거는 배열 함수 안에 이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사용자 정의로 들어왔네요. 자, 예문을 하나 가지고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의 값을 한번 찾아서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창을 가지고 여러분 배열 함수를 할 겁니다. 자, 배열 함수를 하기 전에 인덱스 매치 맥스도 배열이지만 인덱스 매치 맥스 쓰는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문제는 배열하면서 다른 문제를 하겠지만 요걸 인덱스로 이용한다면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인덱스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영역이 자, 여기가 인덱스에 들어가는 요 범위의 값은 화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찾고자 하는 값이다. 그렇게 해서 자,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자,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찾고자 하는 값이고 매치는 찾아야 될 값이겠죠. 자, 매치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입니다. 이걸 찾을 값입니다. 찾아야 될 값이죠. 여기에 이게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값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 인덱스에는 나타내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할부 기간이 3개월인 여러분 그리고 또 카드가 대한카드이고 나라카드인 사람 중에서 이 구매자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 구매자를 나타내고 싶다든지 또는 물품 코드를 나타내고 싶다든지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 오는 게 인덱스에 여기 새긴 영역이고요. 매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찾고자 하는 값이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나올 거고 이 찾고자 하는 값을 조건이 붙는 거죠. 가장 큰 값을 찾을 것이다. 가장 큰 값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찾고자 하는 값에 여기 매치에 찾고자 하는 값인데 요 찾고자 하는 값에 뭐가 붙었다는 거죠? 이렇게 뭐가 붙었다는 거죠? 이 조건이 맥스 값인 거. 가장 큰 값 중에서 찾고자 하는 가장 큰 값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죠.
자, 가장 큰 값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값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죠. 가장 큰 값을 요 매치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이 가장 큰 값이 나왔으니까 이 가장 큰 값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싶은 거를 나타내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이게 할부 기간이 3개월인 여기에서 보면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아, 여기 있네. 이 문제. 여기에 있는 할부 기간이 3개월, 6개월, 12개월. 또 한국카드이고 대한카드이고 나라카드인 모델명을 한번 찾아볼게. 모델명을 찾아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별, 그죠?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바꾼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 조건별 뭐를 할 거냐? 모델명을 찾아라. 모델명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건별 모델명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델명을 표시해라고 했었을 때 할부기간이 3개월, 한국카드, 인조건이 2개 붙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덱스 안에 모델명을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니까 여기가 모델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모델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매치 찾을 겁니다. 찾을 건데 이 검색할 값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맥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맥스의 배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반드시 갈로를 하나 더 열어서 조건을 제시해야 되죠. 자, 조건은 항상 선생님이 배열할 때는 설명해 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열의 조건을 먼저 찾고 행에 있는 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뭐 조건이 보통은 2개도 나오고 2개, 3개죠. 1개는 잘 없죠. 자, 그러면 할부기간이 여러분 할부기간이 이렇게 되죠. 조건은 항상 범위 먼저 싸고 는 이거인 거 이렇게 배열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열의 값이 여러 군데 들어가면은 얘가 열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하나 끝났죠. 조건과 조건 사이를 모두 만족하실 때는 여러분 AND 기호를 써야 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하면 뭐 해야 되죠? 플러스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카드별도 또 들어가겠죠. 카드사가, 그죠? 카드가 누구인 거죠? 여기인 거죠. 한국카드. 얘 값은 여기 여러 미터 행에도 참조하면서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행 참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측에 있는 것은 행의 조건이 되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열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2개가 끝났죠. 자, 맥스의 배열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if가 안 들어갔을 때 조건과 조건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맥스 값을 구할 값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맥스의 자, 맥스 값을 누굴 잡을까요? 적립률을 구해 볼게요. 적립률이 이러한 조건 중에서 적립률이 가장 큰 값에 대한 모델명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안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게 맥스. 여러분 여기가 맥스 배열입니다. 여기까지가 맥스 배열. 자, 맥스의 배열하는 식이죠. 여기가. 배열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인덱스 매치 맥스를 했어야 되겠다. 그죠? 이거 한번 해놓고 여러분 배열함수 다시 설명하고 이거 한번 더 곁들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면 매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여기부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를. 매치 어레이 영역은 찾고자 하는 영역이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요 조건에 해당되는 맥스 값을 찾아서 요 조건과 요 조건에서 요 영역에서 이 값을 찾아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느냐면 인덱스 닫아줘야 되겠죠? 근데 매치 뒤에는 뭐가 있었죠?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할부 기간이 3개월이고 한국카드인 할인율이 가장 큰 모델명은 S-03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덱스 매치의 시험은 여러분 보세요. 맥스 배열 함수 안에 조건을 제가 2개 넣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인덱스 매치의 맥스 값은 이 조건이 하나만 나옵니다. 저는 2개를 지금 넣어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좀 헷갈리죠? 근데 배열함수를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고 요 인덱스 매치 맥스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배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배열, 여러분들이 1급을 하고 배열 1급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와 배열 2개만 완벽하게 풀어도 그러면 함수가 3개가 풀리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앞에 설명한 벌루건 매치까지 하나 풀면 4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나 특이한 거 나와서 뭐 애매한 거 된 거 안 풀어도 여러분 함수 때문에 점수가 부족하다. 그런 예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를 배열함수를 완벽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지금 얘 문제를 가지고 배열함수에서 썸을 가지고 합계를 내는 거와 또 썸이 개수도 가능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배열함수를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를 곁들여서 좀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색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예 배열 기초부터 설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매 금액의 합계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조건에 해당되는 뭐 구매자 수 이런 형태로 문제를 썸을 가지고 배열은 썸이 합계도 되지만 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2가지 예를 다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썸이 들어갑니다. 자, 썸에 여러분 if를 넣는 거와 안 넣는 거 2개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 문제는 if를 안 넣고 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썸 배열에서 if를 넣지 않고 할 때는 조건이 하나라도 갈로로 감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건이 좌측에 있는 게 조건이고 우측에 있는 게 행의 조건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열의 조건, 여기 위에 존재하는 게 행의 조건, 그 다음에 문제에도 제시되어 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 쉬운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예를 달아봅시다. 자, 그러면 썸에 if가 안 들어갔는데 조건은 하나이지만 갈로로 감싸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물품 코드가 SS1001인 거에 대한 조건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품 코드의 범위가 싸지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관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해요. 뭐 답지 책에 따라서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을 먼저 찍고 범위를 싸는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그 순서는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배열 푸는 순서를 딱 여러분들께서 규칙을 정하면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요소는 어떠냐면 영역 중에서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영역 중에서 누구인 거죠? 좌측에 있는 물품 코드가 SS100, 111인 거. 그리고 여러분 여러 셀을 구할 때는 얘를 열고정해야 되는데 하나만 구할 때는 열고정을 안 해도 무방하죠. 그러나 하는 버릇을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 셀에 참조하게 구할 때 이거를 까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 좌측에 있는 것은 열의 조건이 되고요. 위에 존재하는 것은 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조건이 하나만 존재한 겁니다. 자, 조건이 하나 끝났죠? 갈로로 닫아주시고요. 자, 갈로를 닫아주시고요. 자, if가 안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구분이 쉼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계를 구할 부분을 곱하기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계죠. 그러면 여러분 판매 금액의 답이 나오는 거죠. 자, F4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배열함수는 또 특히나 영역 지정이 전부 답니다. 이 주어진 요 전체의 영역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해라. 그래서 배열에서는 조건 외에 범위 영역은 전부 다 써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러면 썸 닫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합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SS11 물품 코드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가 몇 명이냐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조건입니다. 조건은 항상 여러분 영역 먼저 하는 버릇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영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의 열값, 그죠? 곱하기와 개수는 1입니다. 구매자 수를 이렇게 더하게 해줄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수가 구해집니다, 여러분. 입니다. SS1111 4개는 구매자 수가 4명. 이런 형태로 보이십니다. 자, 배열에서 여러분 썸이 합계도 가능하지만 조건 하나이고 if가 안 들어간 썸의 형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여러 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을 여기 조건이면서 이 조건이고 이 조건이고 엔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곱하기를 하시고 조건을 또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건 값을 그럼 여러분 뭐라고 줘볼까요? 우리는 문제는 없지만 수량이 여러분 보세요. 수량이 얼마 이상인 거 이것도 가능하죠. 수량이 100 이상인 거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실 수 있어요. 요 개인적으로 문제 형태에서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으로도 잘 나오고요. 요렇게 코드별로 조건이랑 주어진 풀어야 될 문제의 행이랑 열의 조건이 적혀 있지만 문제지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100 이상이고 물품 코드가 SS111인 거에 대한 판매 금액의 합인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자, 그래서 배열함수의 값은 SS는 값이 있었는데 JJ111은 없다. 이렇게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또 if 에라 값 넣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배열함수의 기본인 거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게 아주 담백한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OR이라고 하면 OR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OR이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조건이거나 또 여기에 조건이거나 해서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는 합계를 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값이 많아지겠죠.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와 더하기의 요소를 배열하실 때는 잘 잡아주시고 여기 썸에 if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합계를 구할 범위에 구분 기호가 곱하기가 되느냐 쉼표가 되느냐 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if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if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그죠? if가 들어갑니다. if를 넣고 여러분 if의 갈로 열리면서 조건갈로 또 닫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갈로 2개 들어가야 되는 거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갈로를 계속 빼먹는 학생들 나와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 너무 중요한 거 또 나와요. 썸에 if가 들어간 배열일 때는 합계를 구할 범위의 영역을 구분할 때 곱하기 기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써도 함수에서 기본으로 써도 구분의 심표 기호를 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if를 닫고 썸을 닫게 돼서 마지막에 갈로가 2개가 와야 된다. 그죠? if 열었으니까 if 닫아줘야 되고 썸 열었으니까 썸 닫아줘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if를 썼냐 안 썼냐 똑같죠. 조건 똑같죠. 앞에 if를 안 썼을 때도 값이 20만 원이었고요. 2개의 값은 없었고요. 그죠? 똑같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 형태에서 를 구할 범위를 제거하고 심표 if가 들어갔을 때는 심표하고 1을 하면 개수가 구해지고요. if가 안 들어갔을 때는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요, 여러분. 여기에 썸 대신에 이제 여러분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가 들어갈 수 있고 에버리지가 들어갈 수 있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잡으시면 아주 쉽죠. 그러면 에버리지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평균을 구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평균이 구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왜 판매 금액의 평균이랑 합계랑 값이 똑같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값에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평균 매출액인데 좌측에 있는 여기 값을 열의 조건, 위에 있는 여기가 행의 조건, 또 문제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모델 번호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모델명이 이거이고 카드의 종류가 이거인 평균의 매출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죠. 배열함수의 기본, 아주 기본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if 읽겠습니다. 배열 에버리지는 if를 넣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2개니까 반드시 갈로 하나 열어야 되겠죠. 항상 기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조건 열애가 먼저 조건하고 행에 있는 조건 하는 게 물론 순서 상관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규칙을 세워서 풀게 되면 좀 더 안 헷갈리고 완벽하게 그죠? 풀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델 번호가 03이니까 이 문제는 주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모델명의 뒤에 있는 글자의 2글자가 얘하고 같은 열의 조건. 그리고 카드가 요거인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자, 라이트의 배열함수는 무조건 영역의 범위 다 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2글자 추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요즘에는 담백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건이 함수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값이 누구랑 같고요? 얘랑 동일한 거. 그리고 얘는 어때요? 한국카드도 구해야 되고 대한카드도 구해야 되고 나라카드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열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요 열은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한국카드에도 참조하고 대한카드도 참조하고 나라카드도 참조해야 돼요. 자, 조건 하나 끝났죠. AND입니다. 왜냐면 한국카드이면서 모델 번호가 03인 거기 때문에 그죠? 발로 여시고 카드의 종류가 그죠? 넌 누구인 거? 한국카드인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행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행값이 밑에 행도 참조해야 되고 그 밑에 행도 참조해야 되고 밑에 행도 참조해야 되겠죠. 자, 조건. 또 여러분 조건이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계속 조건만 세우면 되니까 조건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델 번호 2자리 동일하고 카드가 한국 카드인 여러분 if 들어갔죠? 구분해야 될 값을 구할 범위를 쉼표로 구분합니다. 평균 매출액이죠. 그래서 평균 매출액. 그리고 여러분 고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if 닫고 average 닫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너무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구하면 자기 값에 맞게 다 행원 한국 카드는 이렇게 잘 참조해서 내려오고 이런 여기에서 얘도 잘 참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열에 if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배열과 배열이 AND냐 OR 조건이냐 그거 정확하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저희들은 이렇게 담백한 범위만 주고 얘인 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라이트 함수로 비교했는 것처럼 물론 라이트, 미드, 레프트도 굉장히 담백한 배열에 주어진 조건이다마는 여기에도 거의 다 함수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weekday 함수, choose weekday 해가지고 이 날짜와 동일한 여기에 choose weekday 함수를 동일하게 쓰는 여기 안에 조건 안에 함수가 2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배열함수의 구분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if가 들어갔느냐, if가 안 들어갔느냐 먼저 구분하시고 if가 들어갔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값 사이에 구분은 쉼표가 되어야 되고 if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가 곱하기 기호가 되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 AND이냐 OR이냐 구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배열을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들어간 문제에서 썸이면 합계를 구할 거나 수를 구할 거고 그 다음 에버리지면 평균 구할 거고 맥스면 최대값, 민이면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썸인데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배열 함수였지만 여기 똑같이 여러분 여기에 카운트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카운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조건이 보통 카운트는 2개가 들어가게 나오니까 2개 들어가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COUNT 카운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문자였기 때문에 카운타를 줄 거예요. 숫자 개수가 돼야 돼요. 자, 이러한 요소들도 카운트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네요. 요거는 프리퀀시 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도 여러분 봐봐요.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조건을 카운트를 구해서 0세 이상 20세 미만이면서 BM인 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를 카운트를 줘서 들어가는 걸 해볼게요. 카운트에 if를 붙입니다. 자, if의 조건 항상 여기 2개가 되겠죠. 구입 코드가 누구이죠? 항상 왼쪽에 있는 열 조건 여러분 먼저 합니다. 자, 열의 조건 그죠? 곱하기 가로 열고 AND로 쓰죠. AND인 값을 할게요. 0세 이상인 거 이러면 여러분 여기 세 이상은 셀스 시계 묶여져 있고 여길 나중에 클릭해보면 0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냐 문자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항상 주어진 조건을 한번 클릭 한번 해서 수식줄에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의 값이 그죠? 자 0세 이상이다. 이상기호 쓰고 여러분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셀을 묶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행의 값이니까 행참조 반드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또 나이가 자 20세 미만이죠. 미만 예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고정입니다, 여러분. 자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자 코드가 BM29 엔더 나이가 0세 이상이고 나이가 20세 미만인 둘을 구할 겁니다. 카운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if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if가 들어갔을 때는 구분은 쉼표로 합니다. 개수를 구할 때는 1이 되겠죠. if 닫고 카운터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소수점이 붙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이가 0세 이상이고 BM인 거는 0세 이상 20세 미만은 3명,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4명,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카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썸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를 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SUM. 썸 if를 썼고, 그죠? 조건이 3개 들어간 거죠. 여러분 똑같죠, 값이. 자, 그래서 값이 똑같습니다. 자, 썸, 여러분. 썸의 개수를 구할 때 if가 들어갔을 때는 쉼표하고 1. 카운터도 마찬가지 if가 들어갔으면 쉼표하고 1. if가 빠졌을 때는 곱하기 하고 1.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 2개 이상일 때 곱하기 1을 생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여지를 다 생략해서 그냥 if가 안 들어가면 곱하기 하고 1이고 if가 들어가면 그죠? 쉼표하고 1이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배열함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공부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함수들의 종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배열이 훨씬 담백하게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몇 개이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조건 안에 쓰는 함수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배열함수를 잘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 함수를 가지고 이 가급자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프리퀀시는 빈도수, 그 값에 해당하는, 이 빈도에 해당하는 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프리퀀시의 특징은 반드시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신 상태에서 값을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만 구해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하시면 누적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프리퀀시 함수는 반드시 한 방에 구해지기 때문에 영역을 다 지정하고 함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프리퀀시 한번 써볼게요. 자, 프리퀀시 함수에서요. 데이터 어레이거든요. 물론 프리퀀시 안에도 여러분 조건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여기 조건 없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프리퀀시의 데이터 어레이는 원본 자체의 값입니다. 여기가 나이대별 빈도수의 구간이니까요. 여기 데이터는 나이가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프리퀀시는 한 방에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고정해도 되고 고정 안 해도 되고 다른 함수들은 반드시 여기 고정이 들어가야 이 영역이 안 밀리잖아요. 그죠? 근데 프리퀀시는 한 방에 다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이 F4가 돼 있어도 되고 안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쉼표하고 빈스 어레이가 구간이 비교되는 대상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이는 여러분 뒤에 값입니다. 뭐 여러분 앞에 거 했다가 안 되면 뒤에 거 하시면 되죠. 이렇지만 뒤에 부분이 빈저 어레이 영역일 경우가 99%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배열함수를 여기서 접목시킬 때 저희가 2021로 바뀌면서부터 이 배열함수는 그냥 엔터에도 먹혔죠. 그 전에는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프리퀀시 함수는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방에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프리퀀시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가입자 수를 구하는 거에서 조건이 붙겠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거, 10년 이상인 거 이렇게 조건을 넣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건 안에서도 if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거를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새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반드시 싸고요. 자, 프리퀀시에 여러분, if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if를 넣고 조건이 근데 if가 들어가고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갈로를 감싸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 하나만 붙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배열함수 중에서는. 이렇게 담백하게 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는 특히나. 자, 그런데 지금 조건 하나일 때 갈로를 감싸지 않고 넣어보고 갈로를 감싸고도 넣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한번 만들어보죠. 이 조건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거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갈로를 생략할게요. 조건 갈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 범위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다. 10년 이상이다. 됐죠? 여러분, 여기 조건 범위 안에서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 자, if가 들어갔으니까요. 데이터 어레이 영역이 이 프리퀀시의 데이터 어레이 영역이 심표로 구분해야 돼요. 심표로. 자, 그래서 가입 구할 게 뭐가 되죠? 나이예요. 자, 그 다음 심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와요. 조건에 if가 들어갔는데 여기 영역이 지금 데이터 어레이거든요. 이 데이터 어레이를 여기 if가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if를 감싸 주시고 먼저 if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뭐 들어갈 영역이에요? 여기가 빈스 어레이죠. 그래서 빈스 어레이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프리퀀시 닫고 여러분 이게 라지 값하고 프리퀀스랑 하시면서 if 들어갔었을 때는 유행이 비슷하거든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프리퀀시 if를 썼을 때는 조건 쓰시고 데이터 어레이 쓰시고 if 먼저 닫고 프리퀀시 닫아줘야 돼요. 자, 잠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입 연수가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나이대별 빈도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프리퀀시에 if가 들어가고 조건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선생님 저 헷갈려요. 늘 배열은 조건을 잘 감싸야 되잖아요. 조건을 감싸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저는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선생님. 반드시 조건은 싸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조건 하나를 이렇게 싸시면 됩니다. 조건이 하나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싸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해도 자, 저는 이렇게 가르치죠. 조건을 다 감싸고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개만 나오는 조건이 잘 없으니까요. 똑같습니다, 결과. 그죠? 달라졌나요? 자, 그래서 조건 하나의 값도 감싸고 싶다면 이렇게 감싸시면 되고 빈스 어레이와 데이터 어레이에서 if가 들었을 때는 반드시 if 먼저 닫고
마지막에 if를 닫고 브레이크를 닫으면 안 됩니다. if 먼저 닫고 빈설의 영역 지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배열함수 공부를 더 하실 거라고 잘 공부를 좀 하고 계실 거니까 좀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역으로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리피터 함수를 넣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나오는 개수 대신에 개수를 구했을 때 평균값에 대한 도형 기호가 나오는 리피터 반복된 도형 기호가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if 에러 값이 들어가서 배열에는 에러 값이 나올 수 있는데 값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값에 대해서는 뭐를 지정해라. 그런 값들 앞에 조금 더 첨부되는 거랑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천단위 절삭해서 표시해라 해가지고 텍스트 함수 같이 쓰는 거 그런 것들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ax 그 다음 sum, count, average의 배열 쓰는 형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자, 리피트를 쓰는 형식의 유행을 한번 살펴보고 large에 if가 들어가는 값을 한번 살펴보고 배열함수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주택의, 그죠? 무주택의 평균을 구할 건데, 자, 그러면 무주택의 요렇게 평균이 요 값 중에서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서울, 부산인 거래요. 근데 요렇게 조건이 하나만 들어가는 건 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함수, 조건에 함수 안 들어가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리피터 함수 한번 설명할게요. 리피터는 여기에 텍스트가 먼저 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를 넣고요. 리피터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리피터의 개수는 1부터 255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55를 넘는 값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255를 만들게 나누거나 또 모자라는 값은 곱하거나 해서 이래서 255의 정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에버러지에 if가 들어가는 배열을 해볼게요. 이 값을 이거 에버러지 if를 하고 라지의 몇 번째 값을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if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건 우리 더 만듭시다. 반드시 두 개 들어갔죠. 지역이 그죠? 는 서울, 부산, 강력시인 거. 그죠? 자, 반드시 열 고정하시고 뭐 옆에 열이 없어도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하신다. 그죠? 그 다음 곱하기. 자, 저희들 조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문제에서 전용 면적이 그죠? 평방미터. 얘도 미터 제곱인지 문자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막 미터 제곱이 붙었으면 문자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자이면 에러가 뜨겠죠. 자, 그래서 이상기호 쓰고 100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이 두 개입니다. if 들어갔죠. 심표하고 무주택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무주택의 평균. 자, 여러분 봐봐요. 에버러지는 if 닫고 에버러지 닫았죠. 왜냐하면 뒤에 더 나올 범위 영역에 그 함수의 영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함수에 따라서 K값, 라지 같은 경우 프리퀀시는 빈절에 다른 값이 들어가는 값이 있을 때는 if를 먼저 닫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문자가 아니었나 보네요. 자, 보세요. 숫자였죠.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여러분 이제 여기 유심 보셔야 돼요. 에버러지 들어갔고 if 들어갔고 조건 감싸고 조건 감싸고
에버리지 구할 영역. 그죠? 그리고 여기 if가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쉼표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if가 안 들어가면 여기가 곱하기가 돼야 된다는 거 유심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리피터 함수는 1에서 255 숫자에만 정수의 값을 표현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라지로 한번 바꿔보세요. 라지 값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라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라지 안에는 여기 무주택 영역에서 또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 들어가고 여기에 K 값은 반드시 신표하시고요. 우리가 첫 번째 값을 구할 거다. 가장 큰 값을 구할 거다. 또는 두 번째 값을 구할 거다. 또는 세 번째 값을 구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1, 2, 3, 4의 값을 구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 함수 안에 여러분들이 인수를 적어야 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꽃가루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값, 2값, 3값까지 구할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수를 직접 적어주실 때는 이렇게 꽃가루로 감싸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지금 현재 라지 값을 구하되 1등인 가장 큰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값과 두 번째 큰 값과 세 번째 큰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리피트 값을 표현해라.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보통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에버러지를 구해라. 그렇게 나오겠죠. 이게 1, 2, 3, 4 값이 있을 때 리피트가 묶이는지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아, 이건 에러 뜨죠. 왜냐하면 개수가 이렇게 되면 안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보통 이렇게 범위를 많이 줘야 될 때는 여기에 함수가 에버리지가 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헷갈리실랑. 자, 이렇게 에버리지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것만 구해볼게요. 자, 여기에 무주택 평균의 서울, 부산이면서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이 넘는 가장 큰 값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라는 불안해요. 그래서 얘가 되겠네요. 얘가. 근데 이거 100 이상이 됐나요? 무주택 라지 값에 그죠? 이제 제가 그 식하고 문제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께 참조해서 만약에 라지를 쓰면 어떻게 될 거다 보여주니까 값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러고 라지를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라지의 if도 잘 나오고요. 뭐 에버리지 if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퀀시 그죠? 자, 프리퀀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기초 배열을 하고 난 다음에 배열을 조금 더 깊이 많이 풀어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행의 조건에도 함수를 이용하고 열의 조건에도 다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배열만 풀려고 좀 소소한 함수들을 좀 등한시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데 여러분 그 날짜를 주고 요 날짜와 동일한 뭐 요일을 구해서 얘하고 같은 조건을 줘라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위크데이도 알아야 되고 뭐 위크데이에서 추자 함수를 써서 요일을 작성해 놓은 문제들도 있고 그래 보면 또 소소한 뭐 주제이커 뭐 이런 다양한 함수들도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나. 물론 1급을 하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되지만 최대한으로 합격을 할 수 있고 너무 골머리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배열 2개와 사용자 정의를 맞추고 여러분 앞에 만들어 드린 V루건 매치, H루건 매치까지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담백한 배열만 나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안이 전부 다 함수가 들어가는 배열이 많아졌다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그죠? 배열 함수만 잘 하셔서 푸세요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함수를 알아야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열의 기초만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만 읽었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